А током, а током, а током! Ебать! Пиздец! 우크라이나 키예프의 구조시설과 민간 목표물에 있는 토바르 발전소. 수십만 명의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어둠 속에 남겨졌습니다. 키예프의 전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위협에 굴하지 않고 추운 날씨에 피크닉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푸틴 러시아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고 있으며 부메랑처럼 러시아를 다시 치게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복수는 즉각적이고 파괴적이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오리올, 벨고로드에서 사라토프, 볼가라인의 엥겔스, 그리고 크라스노다르까지 러시아의 지리적 범위가 점차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수십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즉시 추위와 어둠 속에 빠졌습니다. 정전으로 인해 러시아의 사회 서비스가 멈추고 나라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작전의 대담함을 이해하려면 먼저 지도상단에 있는 러시아 권력의 중심지인 모스크바를 살펴봐야 합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수도 주변에 판치드 시스템 400배터리와 전자전 방패를 배치했습니다. 모스크바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주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보부는 단 한 번의 자정작전으로 이 주장을 무너뜨렸습니다. 목표는 모스크바 주의 전략적 도시 크라스노자보츠크였습니다. 이곳은 평범한 교회가 아닙니다. 수도의 산업 및 에너지 공급망에서 중요한 교차점입니다. 해당 지역의 영상은 변전소가 사보타지나 드론 공격으로 완전히 파괴되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러시아 관리들은 떨어지는 잔해에 대한 평소의 거짓말에 집착했습니다. 그러나 구지대에서 연속적으로 들리는 폭발음은 이것이 고립된 사고가 아니라 모스크바의 에너지링을 깨기 위한 조직적인 공격임을 외치고 있습니다. 젠장, 여기서 당하지 않길 바래. 우리는 당하지 않을 거야. 저게 폭발 좀 봐.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의 충격과 지방의 파괴를 결합했다. 지도에서 오료를 조금 남쪽으로 이동해 봅시다. 오료 열병합 발전소가 표적이 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이미지들은 발전소의 주요 터빈 건물이나 변전소에 대한 공격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오렬의 연기는 단순한 정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발전소는 지역의 산업 생산을 유지시켰습니다. 드론이 오렬의 중심부 깊숙이 침투하여 공장을 정밀 타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러시아의 방공망이 완전히 허술하다는 증거입니다. 밤새도록 사라토프와 엥겔스의 주민들은 하늘을 가르는 엔진 소리와 이어지는 폭발음에 잠에서 깼습니다. 사라토프와 펜자에 있는 공항은 즉시 폐쇄되었고 항공편은 중단되었으며 하늘은 민간 항공에 폐쇄되었습니다. 특히 엥겔스는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 기지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이곳의 방공망을 뚫고 도시로 침투했다는 사실은 러시아 군대의 가장 귀중한 자산조차도 이제 갇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슬에서 가장 약하고 비극적인 연결고리입니다. 크라스노다르와 50. 이곳에서 전쟁은 비극에서 치욕으로 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이 지역에 접근하면서 러시아 방공부대는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비디오 증거는 러시아 군대가 발사한 S-300 미사일이 경로를 벗어나 민간 주택을 직접 타격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미지는 끔찍합니다. 보호해야 할 군대에 의해 지배 지붕이 폭발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우리는 불길에 휩싸인 집과 무력한 민간인들을 봅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닙니다. 훈련 부족, 공포, 구식 기술의 치명적인 조합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막으려다 러시아는 자국민을 폭격하고 있습니다. 같은 혼란이 벨고로드에서도 발생했습니다. 미추린스크 수력 발전소와 그 주변이 미사일에 의해 공격당했고 방공망은 부적절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또한 러시아 군대의 물류 생명선에 또 다른 타격을 가했습니다. 아조프해 연안에 위치한 이 도시는 전략적 공군 기지와 군항을 갖추고 있어 러시아 남부 전선을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곳에서의 공격은 매우 효과적이어서 현지 소식통과 유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정확히 8만 명의 군인과 공군 기지 주택이 몇 초 만에 암흑 속에 갇혔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을 고려해보세요. 8만 명입니다. 이는 중간 규모의 유럽 도시 전체를 폐쇄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이스크의 변전소 폭파는 민간인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공군 기지, 레이더 시스템,
연료 펌프 및 탄약 적재 크레인도 중단시켰습니다. 러시아 국가 방위군이 모스크바를 보호하려고 하면서 예이스크의 후방문을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남겨두었고 공격의 물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외과 의사가 테이블 위에 놓인 것처럼 러시아의 에너지 지도를 펼쳐놓고 점령된 여러 곳에서 가장 약한 지점을 표시했습니다. 하늘을 레이저처럼 가로지르는 그 수직 광선은 러시아 점령군의 전력을 공급하던 330kV 주 전송선이 끊어졌다는 시각적 증거였습니다. 이 일련의 공격은 러시아 본국에 돌이킬 수 없는 심리적, 구조적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그 영향은 전장에서의 패배보다 훨씬 깊이 들어가 집단 무의식에까지 이른다. 첫 번째이자 가장 파괴적인 영향은 국가 테러와 보안 실패이라. 키예프 시장 비탈리 클리치코가 러시아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6천 가구의 난방을 복구한 반면 푸틴이 자신의 수도 바로 옆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지 못하는 것은 러시아 국민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크라스노다르에서 자국 군대에 의해 타격을 입은 그 집은 러시아 국민에게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푸틴의 거래는 내게 복종하면 우크라이나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겠다 였습니다. 우핌스키에서 온 이미지가 그 거래를 찢어버렸습니다. 러시아 시민들은 이제 누가 나를 죽일 것인가? 우크라이나 드론인가? 아니면 우리 자신의 공포에 질린 S-300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사람들은 더 이상 적이 아닌 자신들의 보호자를 두려워하며 대피소로 달려갑니다. 이것은 정권의 종말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충격은 산업과 에너지의 실명입니다. 러시아는 겨울에 영하 20, 30도의 기온을 경험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기후에서 정전은 단순히 어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결 명령입니다. 전기가 나가면 중앙 난방 시스템의 순환 펌프가 멈춥니다. 파이프 안에 뜨거운 물 흐름이 차단되고 몇 시간 만에 그 물이 얼어 팽창하여 내부에서 파이프를 터뜨립니다. 이 시나리오는 현재 러시아 내륙 지역에서 공격 때문이 아니라 방치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르쿠츠크에서는 변압기가 얼어 폭발하고 사람들이 집에서 얼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코미 공화국에서는 전력선이 부식으로 인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이러한 자연적인 부식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예이스크나 모스크바 교회에서 터진 파이프를 수리하는 데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몇 달이 걸릴 것입니다. 벽안의 배관을 완전히 교체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러시아 경제에 수십억 루블에 예측할 수 없는 전쟁 보상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10년 동안 러시아를 벌주고 있습니다. 오리올 열병합 발전소에 대한 공격은 모스크바 남쪽의 산업벨트를 마비시켰습니다. 이 발전소들은 단순히 가정에 열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군대를 위한 철강, 예비부품, 탄약을 생산하는 공장에 전력을 공급합니다. 발전소가 타격을 받으면 용광로가 식구 생산 라인이 멈춥니다. 벨고로드의 미초린스카야 공격과 결합하여 이는 러시아 군사 무유의 에너지 색전을 만듭니다. 현대 공장, CNC 기계, 생산 라인은 중단 없는 고품질의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갑작스러운 전압 강화만으로도 정밀 제조 장비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겨울철 에너지 정전은 공장의 난방 시스템도 중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효과는 방공 포화와 매탱입니다. 크라스노다르에서의 사고는 러시아 방공 시스템이 얼마나 피로하고 과부하 상태인지 증명합니다. 운영자들은 피로하고 시스템은 오래되었으며 소프트웨어는 결함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저렴한 드론을 대량으로 보내 러시아 레이더 시스템을 포화시켜 오류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오리올과 같이 미사일이 목표를 찾지 못해 발전소가 타격을 받거나 크라스노다르처럼 미사일이 목표를 놓치고 민간 건물을 타격합니다. 두 경우 모두 우크라이나의 전략이 승리합니다. 네 번째 효과는 배칭적 에너지 테러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핵 공갈에 대한 자체 억제력을 만들었습니다. 키예프의 메시지는 매우 명확합니다. 우리 도시를 얼리면 우리는 당신의 수도를 불태울 것입니다. 이것이 푸틴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유일한 언어, 즉 힘과 파괴의 언어입니다.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하기 전에 두 번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리집에 앉아있고 우크라이나는 이제 매우 큰 돌을 손에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사건의 연쇄는 우리를 하나의 전략적 진실로 이끕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모스크바 딜레마로 알려진 치명적인 전략적 체크메이트 위치에 빠졌습니다. 러시아의 방공 자원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S-300, S-400, 그리고 판치류의 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현재 우크라이나의 에이테검스와
F-16 위협에 맞서 전선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모스크바로 이동하면서 크렘린은 끔찍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예이스크와 같은 중요한 중심지를 보호하기 위해 전선에서 방공 시스템을 철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사적 자살 행위입니다. 돈바스와 자포리자 전선의 러시아군은 공중 우산 없이 우크라이나의 포병과 항공에 완전히 노출될 것입니다. 전선의 균형은 몇 시간 내에 우크라이나에 유리하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은 전선의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모스크바와 러시아 도시들이 우크라이나 드론에 의해 체계적으로 타격을 받고 암흑에 빠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 자살입니다. 자신의 수도를 보호하지 못하고 국민을 추위와 어둠 속에 방치하는 지도자의 권위는 어떤 복제에서도 생존할 수 없습니다. 브리안스크에서의 사보타주는 통제력을 잃었다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러시아 경제에 있어 이 상황은 제재보다 더 큰 파격입니다. 미추린스카야와 같은 열 발전소를 수리하는 데 필요한 가스터빈, 제어 시스템, 구전압 변압기는 더 이상 러시아에서 생산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시멘스와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서방 대기업의 기술이었습니다. 이제 그 부품들은 사라졌습니다. 러시아는 이 시설들을 수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중국에서 온 배치와 저품질 예비 부품으로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시도할 것이지만 이는 더 큰 재앙으로 시스템이 붕괴되는 길을 열 것입니다. 현재의 금융 환경은 날마다 크렘린에 대한 제약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석유와 천연가스 수익은 러시아 연방 예산의 단순한 항목이 아니라 구조적 생존의 문제입니다. 로이터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1월에 석유와 천연가스 세금은 여전히 연방 예산 수입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전쟁 기계를 공급하는 주요 동맥입니다. 그러나 이 동맥은 이제 두 방향에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2025년에 전 세계 원유 가격이 예상치 못한 급격한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 하락은 러시아가 실제로 석유를 계속 판매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급격히 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물리적 공격이 작용하는 지점입니다. 이러한 공격은 시장의 변동성을 초래하여 러시아의 재정 계획을 마비시킵니다. 이미 낮은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원은 이제 막대한 운영 손실과 증가하는 국방비로 인해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오렬의 발전소나 예이스크의 변압기 파괴는 단순한 수리 비용이 아닙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생산 중단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국가가 세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됩니다. 후반기 전투 지역이 되면 러시아의 작전은 전선의 전쟁 소비와 국내 수익 창출 및 정상화를 분리할 수 있는 주요 이점을 잃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의 목표는 완전한 폐쇄일 필요는 없습니다. 더 실현 가능한 결과는 러시아가 더 많은 영토를 방어하고 더 많은 인프라를 보호하며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도록 강요하는 영구적인 불안정성입니다. 이 시점에서 전쟁의 속도는 모스크바의 통제에서 벗어나 강제 개입의 순환에 들어갑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겨울을 무기로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채찍처럼 추위를 몰아치려 했지만 바람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제 그 채찍은 러시아 자신의 얼굴을 때리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교외에서 피오르는 연기, 예이스크에서 암흑에 빠진 8만 명의 사람들, 멜리토폴 상공의 전기아크는 전쟁의 새로운 무자비한 얼굴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군인들뿐만 아니라 어둠으로도 러시아와 싸우고 있으며 크렘린의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선을 유지하기 위해 전기를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전선을 지키기 위해 러시아를 어둠에 넘길 것인가? 지금 확실한 한 가지는 이번 겨울이 러시아에게 매우 길고 매우 춥고 매우 어두울 것이라는 점입니다. 전쟁은 더 이상 텔레비전 화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이제 러시아의 집안에 있으며 꺼지지 않는 가로등과 꽁꽁 얼어붙은 라디에이터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둠 대 어둠 전략이며 러시아가 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PPR 글로벌의 특별 분석을 계속 받으시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